사이언스 사이에는 마법이 있다, 매직이 있다. 크리에이티브하게 일을 하고 크리에이티브한 아티스트로서 무언가를 매지컬한 거, 우리는 새로운 마법을 만들기 위해서 온 거지 지금 이 프로젝트를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라는 식으로. 뭐 제가 굳이 오늘 VR에 대한 역사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5, 60년 됐어요, VR이. 그래서 VR이 이제 1930년대 이제 뭐 안경 컨셉 뭐 그런 원시적인 얘기 말고 컴퓨터를 활용한 VR도 이미 50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근데 왜 이제서야 우리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뭔가 컨텐츠니 뭐 VR 테마파크는 이제 데이트 코스로도 잡히는 VR 테마파크 등 이런 시기까지 왔을까? 버디 예고편 한번 보실게요. 네, 저게 이제 버디의 일부 장면들을 모았는데요. 과연 저게 왜 베니스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지 하고 의아하신 분들 좀 계실 거예요. 제가 몇 가지 뒤에 좀 변명을 좀 늘어놓겠습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키워드는 요거입니다. 아트와 사이언스 사이에는 마법이 있다, 매직이 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상업적인 굴레와 각기 세분화된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란 키워드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시대에 도래했지만 그때부터 저희가 잊어먹고 있었던 게 하나 있어요. 이과 공과를 나누고 엔지니어와 창작가 아티스트의 구분을 나누면서 예전에 다빈치 형님이 얘기했던 그 이념이 딱 사라졌어요. 크리에이티브하게 일을 하고 크리에이티브한 아티스트로서 무언가를 매지컬한 거, 마법스러운 거를 하나 만든다라는 거를 지금 잊어먹은 것 같아요. 먹고 살기 바빠서. 반면에 이 얘기를 또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 예술과 기술 사이에는 무조건 산업과 시장이 있어야죠. 결국에는 관객들이 원해야 이것도 같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발전이, 이 세 가지가 균형적인 발전이 돼야 컨텐츠가 나오고 또 기술이 보편화가 되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듣는 것보다는 뇌는 받아들이기보다 더 내뱉는 걸 더 많이 한다 그러죠. 특히나 이제 경험자가 많으신,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자기 발산을 너무 많이 하고 이제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유사 체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유사 체험의 경험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의 에너지를 받아줄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왔어요. 더 이상 이제 저희는 듣고만 이제 가만히 있는 그런 컨텐츠를 즐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험의 과정을 미래의 스토리텔링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늘 미래를 논한다면은 이런 그림일 것 같아요. 몇 년 후에는 정말 무의미한 그런 미래를 논하고, 여기서도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보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나중에 몇 년 후에 봤을 때 이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우레메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는 결국에는 그림을 그리던, 이야기를 해서 썰을 풀던, 어쨌든 그 사람의 뇌를 속여서 자극을 하고 오감을 통한 감성을 자극하고, 또 그런 감성 자극을 통해서 쾌락, 공감, 그리고 이제 소통을 하는 거를 근본적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세 가지: 시간, 공간, 존재. 여러분께서 만약에 지금 VR 컨텐츠를 만드신다면, 특히 인터랙티브 부분을 하신다면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못 건드리실 경우에는 뭔가 하나가 부재가 돼 있을 거예요.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참여했던 영화가 미스터 고였습니다. 미스터 고는 저한테 대단히 중요한 작품이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20대를 다 이 영화를 만드느라 보냈고 3년이 걸렸습니다, 이 영화를 만드는데. 그리고 이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어요. 가짜 고릴라, 우리 허영만 화백님의 고릴라를 실제 CG처럼 만든다. 그리고 그거를 두 번째는 입체 촬영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김용환 감독의 그 신파의 제왕 스토리텔링으로 한번 또 질질 짜게 하는 영화를 한번 만들 것 같다. 그래서 무조건 조인을 하고 20대를 바쳤죠.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은 3D 워크플로우와 장비 관련 쪽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쪽을 진행을 했고, 이후에 이제 지금 현재 유명한 신과 함께라는 영화의 이제 모태 회사인 이제 덱스터 스튜디오의 초기 멤버였습니다. 그때 미스터고 때 저희가 많은 거를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입체, 3D 입체, 한창 저희가 3D 입체 경험을 해보셨죠. 한 5년 정도 반짝하고도 사라졌는데, 지금 저희도 새로운 것들을 지금 진행하지 않으면 이 3D처럼 될까봐 지금 VR도 AR도 MR도 열심히 한번 좀 개발을 해야 되는 거는 있어요. 고글은 아직 불편해요. 인정하실 거예요. 화질도 그렇고 뭐도 불편하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저희가 완벽한 가상현실이 구현되기까지는 한쪽 눈당 12K 정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 보통 갖고 있는 게 2K 정도죠. 이 하드웨어사들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제가 이미 난창시에 한번 그 HTC 바이브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우연찮게 엔비디아의 그 중국 지사 담당 회장님이랑 앉아서 밥을 먹게 됐었는데, 이제 엔비디아 아시죠? 그래픽 카드 회사.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신 것도 우리는 2040년까지 다 끝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나 솔루션 프로바이더들은 이미 큰 그림들을 그려놓고 소비자가 준비될 때까지 준비했다가 내놓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을. 버디, 이제 버디 얘기를 좀 할게요. 버디는 캐릭터 중심의 1인칭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으로 진행을 했어요. 여러 가지 해답을 찾으려고 고민을 했는데, 이야기가 너무 간단합니다. 이야기는 외톨이 쥐와 친구 되는 이야기예요. 끝. 그게 이제 유치원생도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동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을 더하면서 많이 복잡해졌죠. 이야기 설계 부분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화 게임에 대한 정의를 쫙 내리고 갈게요. 영화 같은 게임 같은 영화, 정체성이 뭐니? 얘기를 하면은, 영화는 이제 저희가 보통 리니어 스토리텔링이라 해서 선형 이야기 구조로 가죠. 기승전결. 게임은 비선형의 구조를 많이 뜹니다. 영화에서 제일 강한 무기라고 하면은 공감이죠. 엠패티. 공감을 일으키는 씬들과 대사와 연기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저희는 이야기 속에 끌어당겨집니다. 게임의 경우는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레벨업하고 무찌르고 싸우고 얻어내고 착취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영화는 또 작가주의,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감독이나 작가의 이야기를 쫓아가서 가게 돼 있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이 전부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객자들은 스펙테이트 하는 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관람을 하는 것도 더 좋아해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VR이라는 특성상 그 공간 안에 들어가면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겠다라는 생각에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을 접목을 하게 됐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자신 참여, 왼쪽 오른쪽 점프 제가 다 조정할 수 있죠. 요거 중심을 저는 캐릭터 스토리텔링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게임의 언어와 영화의 언어를 가지고 섞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극의 언어, 그리고 아쉽게도 적용을 못했지만 앞으로 할 수 있는 소셜 VR에 대한 거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고민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보통 저희가 시나리오 쓰면, 이야기를 쓰면 인물, 사건, 세계, 이 세 가지의 기본 요소를 가지고 진행을 하죠. 그래서 어떤 요소에 더 강점을 주면서 가느냐에 따라서 장르가 바뀝니다. VFX 설계할 때나 VR 설계할 때는 저희가 세계를 좀 크게 갖고 가요. 여기에 중력이 있는지, 산소가 있는지, 과연 1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도깨비가 다시 사람으로 환생해서 현실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인지, 여러 가지 세계관의 룰을 정한 다음에 인물과 배치하고 그다음 사건을 쥐어주고, 그리고 이 안에 교집합에 진행되는 걸 저희가 흔히 드라마라고 표현을 하죠. 이 세계관 서로 이제 충돌하는 이런 부분들. 근데 버디를 하면서 대단히 재밌었던 거는 저희가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과정, 프로세스, 과정도 유저의 리얼타임 체험도 스토리텔링으로 쓸 수가 있다가 재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저희가 몽타주 시퀀스나 음악씬이나 저희가 감독이 규정한 씬 몇 개로 얘네가 만나서 사랑을 했고 헤어졌다, 얘는 슬프다, 뭐 이런 표현을 하겠지만 저희가 직접
이별을 당하고 슬퍼하는 그런 체험을 느끼게 하려면은 유저의 체험이 실시간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유저의 실시간 체험을 극 상황 안에 녹여내서 총체적인 의미를 갖고 가게끔 하는 거죠.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거 힌트는 저는 여기서 모든 걸 새로운 거를 한 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주워 듣고 찾아서 배합하고 융복합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알프레드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에서 힌트를 받았어요. 과정 철학의 요지는 우리는 과정 속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행위의 또 하나의 자체가 그 과정 자체가 존재를 보여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툴인데 저희가 컨텐츠에서는 시간을 조작하는 법을 하다 보니까 관가를 하게 되는 거죠. 공간 스토리텔링은 제가 2006년도에 했던 테마파크 디자인 때도 역시 느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간 안에 관객들이 갔을 때 자기가 원하는 거 보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보고 했는데도 총체적인 의미를 갖고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시간, 공간 존재에서 제가 지금 까먹은 얘기가 저희는 이제 영화를 통해서 시간을 조작하는 법을 지금 배웠고 이제 VR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조작하는 법을 배울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존재라는 거를 꼭 넣었어야 됐다는 거죠. 관객이 인터랙티브 작품 망치게 안 하는 방법 대단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화 속에 들어갔는데 영화를 안 망칠 수가 있을까? 근데 인터랙티브는 행위가 많죠. 제가 누르고 받고 하는 이런 프로세싱에 대한 거를 많이 요구를 하고 근데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도 하고 있는 프로젝션과 청각을 통해서 저희 머릿속에 자꾸 지금 상상력을 끄집어내는 행위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몸이 불편하면은 집중을 할 수가 없죠. 생리적인 것과 저희가 집중할 수 있는 이 불신의 유해를 갖고 가기 위해서 가상이지만은 믿고 갈게 라고서 가는 또 그 간극을 저희가 상상력으로 채워주는 이 마법적인 장치죠. 저희 스스로한테 체면을 거는. 제가 이런 조그만 모니터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있어도 저는 이미 그 배우의 감정에 빠져 있어서 그 다음 씬을 기대하고 또는 아까 얘기했던 무슨 뭐 이병헌이가 무슨 다른 캐릭터로 나왔을 때 아 이제는 이병헌이가 아니고 얘는 이 캐릭터로 이제 나오는구나로 끝까지 믿고 가죠. 그 회가 끝날 때까지. 그게 이제 불신의 유해인데 여기서는 저희는 이제 제한적 자유를 주면서 균형을 맞추게 됐어요. 나래티브에 모든 자유를 허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 살고 있는 현실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저희가 대단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 항상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가상현실도 그렇게 가야겠다로 스토리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도 다르게 썼어요. 저희가 원래는 저렇게 A4 용지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나리오를 한 페이지를 쓰지만 시나리오가 지금 여기 선은 잘 안 보입니다만 이렇게 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객이 어떤 초이스를 가던 간에 어떤 식으로 엮여서 하나의 이제 총체적인 의미를 준다라는 거를 이렇게 노드 개념으로 배치를 해서 정했고요. 그리고 맵을 만들었죠. 이게 위에가 이제 시간이 흐르고 있는 맵을 보여주면 저희가 각각의 해당에 체험하는 씬들을 놓고 여기서는 어떤 감정이 되겠다라는 걸 예측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게임 요소들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떤 스케일과 어떤 공간에서 보여줄지에 대한 계획을 전체적으로 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하고 간 이유는 저희가 거기서 쓰는 그 세부적인 이제 문법들이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뭐 이렇게 저희가 뭐 아까 같이 이제 꼬마이가 열심히 드럼을 같이 쳤죠. 버디랑 같이 노는 이제 구성 중에 하나였고 이걸 하기 위해서 물론 버디라는 캐릭터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모든 관절과 동작이 모두가 가능하게끔 하고 잘 아시지만 바디 랭귀지가 상당히 이제 국제적인 언어기도 하고 유일하게 이제 연령이니 문화권이니 모든 거를 다 넘어설 수 있는 의인화 동물을 택한 이유도 그렇고요. 대신에 아까 얘기했던 저희 T존 기억하시죠? 픽사도 그러고 있고 모든 이제 의인화된 동물 캐릭터들이 지금 다 그러고 있지만 눈과 코는 항상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입이 좀 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말을 안 해요, 이 버디가. 그래서 의사소통을 두 가지로 해결을 했는데 하나는 이제 음악을 많이 활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동작입니다. 바디 랭귀지. 인칭에 대한 고민이 되게 시급했어요. 이거는 저희가
게임 디벨로퍼가 아니고 또 설사 게임 디벨로퍼였어도 영화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접근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인칭에 대한 6가지 변화가 있어요. 저희 아래에 보시면은 VR 세상의 바깥쪽, 한마디로 고글 끼기 전. 근데 이제 고글을 끼고 이제 세상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이제 환상 세계로 갈 때, 저희가 여기서 보시면 6번의 퍼스펙티브가 바뀌는 걸 관찰을 했어요. 내가 처음에 입장을 해서 사용자가 돼서 고글을 받아서 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용의 편의성을 관찰을 하는 사용자 입장이 됩니다. 관객은. 그리고 들어가서는 관찰자의 입장으로서 이 VR 세계 속에 어떤 건지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분석가로서 개발자가 설정한 규칙이 무엇인지 이제 파악을 해요. 내가 여기 있어도 내가 몸이 있나 없나, 버튼을 눌렀을 때 작용하나 안 하나, 옆에 소품을 건드렸을 때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걸어갈 수 있나 없나, 이 과정을 통해서 관객들은 무의식적으로 룰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구나, 이거가 허용되는 세계구나, 이런 컨텐츠구나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서 만약에 거기에 이제 이벤트가 나오게 되면 이제 인물이 나오거나 이벤트가 생기게 되면 이제 주인공의 입장이 됩니다. 캐릭터가 와서 야, 너 더 도와줘, 관객한테 이렇게 끌어당기는 순간 관객은 주인공이 되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참여를 하면서 움직이는 순간 게이머가 됩니다. 이제 바깥의 육체적 능력과 능력과 이제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능력에 대한 게 해석이 되죠. 그리고서 재밌는 거는 관객들은 시키지 않은 거 되게 좋아하기 잘하거든요. 그래서 착취자를 합니다. 뭔가 훔치고 잘 갖고 가는 걸 되게 원해요. 희한하게. 저희가 어두운 단면입니다. 인간의 어두운 단면. 근데 기대되지 않은 사용과 파괴. 괜히 막 버디 때리려 그러고 뭐 시비 걸고 뭐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되면서 착취자의 역할을 되게 됩니다. 근데 이 퍼스펙티브 체인지가 개개인별로 다르지만 10초 안에 해결이 돼요. 여기 안에 이 10초 안에 해결이 되는데 개개인별로 다르지만 그때 동안에 VR이 시작이 되면 아쉽겠죠. 불편하지 않으려면 영화가 관객을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관객이 딱 준비가 돼서 내가 이 세계로 들어가서 너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됐어 라고 했을 때 시작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글씨가 너무 작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존 문법의 신블로킹을 통해서 여전히 이제 그 블로킹을 통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가까우면 감성적인 구도, 멀면 이성적인 구도, 저희가 영화 문법에도 많이 썼죠. 근데 그것도 역시 캐릭터나 소품의 위치가 유저에 가까이 있느냐 아니면 멀어져서 하나의 연극 스테이지를 구성을 하느냐에 대한 블락킹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벌써 저희가 지금 영화와 게임과 연극에 대한 언어를 이제 빌려서 VR에 적용한 거를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너무 또 작네요. 자넷 머레이 박사가 규정한 룰이 있어요. 이 4가지가 인바이러먼털과 엔사이클로피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경 공간, 정보 디테일과 그리고 팔시피테이토리, 제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상호작용성, 그리고 이제 절차와 룰, 이 배우는 이 4가지가 성립이 되어야 가상현실이 된다라고 한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분석해서 간 것도 이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시간, 공간, 그리고 이제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존재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보고 갈게요. 시간은 한 가지 좀 재밌는 팁은 VR에서는 지속 시간이 좀 오래 갑니다. 이거는 저희가 3D 했을 때도 컷 편집할 때 보통 2초였으면 됐을 때가 뎁스 값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간이 좀 더 필요하더라고요. 듀얼 타임이라고 하는데 VR에서도 마찬가지예요. VR에서는 공간 인포메이션이 너무 많아서 조금씩 둘러보거나 입체감이 느껴지는 구간에서는 시간이 좀 더 오래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감적으로 3배를 잡아요. 그래서 보통 컨텐츠를 하고 나면 그 15분짜리지만은 한 뭐 3, 4분처럼 느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이제 체감적으로 그 시간도 그렇게 조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나중에 개개인별 차가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로. 되게 남성적인 텀이긴 한데 전능감, 게임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느끼죠. 내가 이 캐릭터 안에서 이 가상세계 안에서 내가 짱이야, 이 전능감을 느끼고 컨트롤한 대로 움직이는. 근데 좀 여성적인 거긴 하지만 자아성찰, 셀프 리플렉션, 자기가 관찰을 했었을 때 통해서 공감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나를 알아줬을 때 약간 데카르트 형님이 했던 얘기 있죠. 상대방이 나의 거울이다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뭐 감독님이라 부르면 감독님이고 수흥 씨면 수흥 씨고 아빠면 아빠고 삼촌이면 삼촌이고 뭔가 이제 역할이 쥐어져요. 너는 바퀴벌레야. 그러면 저는 이제 바퀴벌레인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저를 바퀴벌레라고 부른다면. 근데 그게 VR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몸 안에서 볼 수 있는 게 없어도 그 세계가 저한테 이렇게 부르고 있으면 저는 그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아 진짜 내가 이런 존재야? 거부는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존재가 세계 안에서 그렇게 규정이 된다면 본인의 존재가 그겁니다. 관객들은 이건 게임에서 빌려왔던 컨셉이에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보여지기를 원하고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습성을 활용을 하면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에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러면 저희가 이걸 뒤집어 쓰고 나면 야구장이나 극장에서 같이 이렇게 느꼈던 그런 막 함성 지르고 같이 환호하고 이런 소셜의 느낌은 어디 있을까? 디즈니에서 예전에 좀 문 닫은 테마파크인데 여기서는 가족 단위로 친구들끼리 서로 같은 미션을 하면서 이제 멀티 체험으로 이제 세계를 뚫고 뭐 게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좀 사례는 좀 안타깝지만 저는 대단히 우수한 잊혀져서는 안 되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디스트릭트라는 아트 디자인 컴퍼니에서 케일 그 라이브 파크라고 킨텍스 전체를 다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한 공간으로 세 개를 꾸려가지고 인터랙티브 캐릭터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좀 환상적인 공간을 만들었죠. 그래서 엄마와 아이가 같이 와서 게임도 같이 즐길 수 있고 환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이런 건데 너무 앞섰던 것 같아요. 실은 아쉽게도 이게 많이 아시는 분들이 없어서 네. UX로 와서 기본기는 해야 됩니다. 기본기 저희 고개 이제 끄덕이고 흔들면은 긍정 부정하는 이런 기본적인 HMD에서 오는 센서 그리고 바디를 규정하냐 마냐 저희가 몸이 보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세 개가 저한테 어떤 식으로 지정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그 관객한테 어떠한 바디를 딱 내려봤는데 몸이 있으면 저는 그 역할이 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버디에서는 유저의 몸이 없어요. 몸이 없고 컨트롤러만 보여서 기준만 잡았는데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끝나고 나니까 버디 어땠어? 라고 이제 물어보면 내가 다람쥐였는데 뭐 이게 친구가 돼서 내가 생쥐였는데 뭐 친구 내가 뭐 매점 직원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 상상력의 간극을 채워넣고 그 다음 가치를 이제 갖고 간 거죠. 그래서 굳이 거기서 저희가 배운 것도 구체적이지 않을수록 킬러 컨텐츠가 된다라는 걸 좀 배웠습니다. 약간 좀 뭉개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프로젝트가 좀 걱정이긴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의인화된 동물을 써서 연령과 성별과 문화적인 간극을 좁히고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는 캐릭터를 선정을 의인화된 캐릭터로 갔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만약 실사 배우가 나오고 실제 대사를 통해서 이런 감정을 소통할 수 있겠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인 거죠. 기술이 매년마다 나오는 것보다 저는 그런데 스토리텔링 연구가 더 돼서 좋은 프로젝트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제 가상 캐릭터로 이야기를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왼쪽에 보면은 이제 로보트가 쿵푸 싸움을 한다라는 이제 컨셉 영화도 연출을 했었고 아까 보여드렸던 정다빈이라는 캐릭터가 가상의 공간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디지털 휴먼 프로젝트에서도 실제 없는 여성을 만들어내는 이제 이런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했었고 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서 저희는 이 캐릭터 에이전시를 실사로 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보이는지 지금 현존하고 있는 디지털 휴먼 우리 컨텐츠의 기술을 조금 모아봤어요. 제작비가 어마어마하죠. 아직도 저희는 미개한 시대에 있기 때문에 다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고 자동화돼서 뭔가 뚝딱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왜냐하면 이게 인류 최초의 셀카라고 하는데 저희는 뭐라도 남기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관광지 가면 항상 있는 낙서들 그리고 저는 댓글들이 더 재밌어요. 기사나 영화 사이트 가면은 영화 평론을 보면 관객들이 올리는 댓글이 더 감독 같고 제작자 같아요. 물론 이제 악성 댓글 뭐 이런 좀 사회적 이슈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가상 세계에서 제4의 벽에 뒤에 숨었을 때 관객이 어마어마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마스크를 딱 끼고 남들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 나의 또 다른 자아가 나와서 저를 만족시키는 거거든요. 개인 기기 때문에 그게 가능이 됐어요. 극장에서는 좀 힘들었지만 개인 기기가 있고 자기의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버디에서도 비슷한 거를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객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줘요, 버디한테. 그래서 처음에 시도로 버디가 자기 이름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관객한테 자기 이름을 써달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버디는 이제 관객에게 이름을 알게 되고 뭔가 약속한 듯이 이제 관객이 이제 고개 끄덕여서 맞아라고 이제 응대를 하면은 이제 대단히 좋아하죠. 네. 거기서부터 저희는 첫 번째 상견례를 끝냈습니다, 캐릭터랑.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어드벤처를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만약에 저희가 이름을 쓰지 않으면 버디가 실망해서 그냥 끝나거든요. 돌아가요. 왜냐면 이 컨텐츠의 포인트는 총체성은 우정이었기 때문에 나를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구나 하고서 이제 끝나죠, 컨텐츠. 제가 좋아했던 뭐 배틀그라운드에서도 나오는 예제지만 관객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행적을 이제 보여주는 거를 반드시 넣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게 허무한 게 아니고 유의미한 시간이었다라는 거를 충족감을 주기 위한 이제 스코어보드나 리플레이가 있고. 그래서 버디에서 했던 거는 저희가 나레티브로 보상을 했어요. 결국에는 버디가 주인공과 작별 인사를 할 때 관객의 이름을 기억을 해서 그림을 선물로 주고 아름다운 작별을 합니다. 여기서 은근히 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힘드셨던 분들인가 봐요. 뭔가 삶이 누군가가 저 가상현실 속에서는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이거에 대단히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저희는 허공에서 이러고 있었지만 이 가상현실 속에 내 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버디라는 이미지는 저한테 제가 이름을 줬고 나한테 다시 이름을 돌려주면서 주고받고가 성립이 돼서 저는 가상현실 속에 존재한다는 게 성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버디도 존재하는 거죠. 저희 마음속에는, 저희 머릿속에는 버디가 존재하고 있다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 자체가 선형으로서 관객들을 끌고 간다기보다 결국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스토리텔러들의 덕목으로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흩어져 있는 정보가 있는 인터랙티브나 비선형 스토리텔링이어도 결국에 이런 총체성을 하나만 갖고 있으면 관객들을 조금 더 편하게 풀어주거나 압박을 줘서 긴장감을 주거나 또는 무언가의 보상을 해주고 이 콘텐츠를 즐겼던 시간이 의미 있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런 총체성을 획득하는 게 저희 궁극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아직 해결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근데 확실한 거는 저희가 VR 컨텐츠가 단순히 서브컬처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공간 사업자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아케이드성을 너무 많이 띄어요. 자르고 쏘고 뭐 던지고 이런 행위만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단품성 게임이 되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1890년도에 기차가 역에 들어오는 그런 단순한 흥미성의 컨텐츠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좀 연결성을 갖고 가려면 좀 뭐라 그럴까, 지금 현재 갖춰진 거에서는 공간에서도 풀어낼 게 좀 많거든요. 그 버디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도전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단순히 VR이 이제 좀 약간 정체성에 대한 것도 좀 있기는 해요. 이게 VR과 CG 기술과 이런 것들이 지금 컨텐츠 상에서 쓰이는 것 때문에 혼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산업에서는 더 많이 갖고 갈 거라고 봐요. 인간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또 이제 좀 풍요로운 이제 그런 부분들, 산업적 측면에서는 많이 이끌어 갈 것 같아서. VR 영화 제작사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게 뒤집어 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뒤집어 쓰는 HMD가 편해지려면 많이 가야 되고, 항상 그 닭이냐 달걀이냐를 두고 싸우거든. 저희가 하드웨어 만드는 사람들은 아우 재밌는 콘텐츠가 없어서 우리가 시장 망해 생겼어 이러고 있고, 저희는 규정된 하드웨어가 없다 보니까 어디에 맞춰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고 있고, 그럼 누가 시작해요? 그럴 수는 없고.
근데 여기서 지금 재밌게 성장하고 있는 한 분야가 뭐냐면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이었어요. 아까 보셨듯이 그런 사회적인 니즈가 보여요. 현상이 보이고 지금 아이들도 보통 이걸 보고 즐기는 때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무조건 유리 만지고 터치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뭔가 이런 니즈가 있는데 그걸 받아주는 컨텐츠가 많이 없다는 거죠. 유일하게 받아준 거 있어요. 게임. 저희가 게임 광이 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전능감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보상을 받는 유일한 가상의 세계인데, 근데 이제 좀 더 세련되게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인터랙티브의 보상을 줄 수 있으면서도 굳이 뭐 VR 영화 제작사라고 해서 뭐가 있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먼저 파서 전문가가 먼저 되는 게 전 맞는 것 같습니다.